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온다이 장군입니다. 오늘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방송기자 출신인데 분명히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저는 말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박사가 쓴 일단은 첫인상이라는 책을 보면 말도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들리는 말인데 말 그대로 귀에 들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은 보편적이긴 해도 소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말은 공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말입니다. 보이는 말은 표정이나 제스처, 자세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비언어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통계를 보면 언어적인 메시지가 7%에 불과하고요. 시각과 청각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93%나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메르변 법칙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는 말하는 내용은 7%에 불과하고요. 목소리가 38%, 그리고 바디랭귀지 같은 시각적 이미지가 무려 55%나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숨어있는 말입니다. 숨어있는 말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가슴속 깊이 숨겨진 본심을 의미합니다. 바쁘게 일하던 아내가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여보 뭐해? 라고 한다면 무슨 뜻인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여보 뭐해? 라는 말에는 3,000가지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요, 자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라고 물으면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빨리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말 너머의 말이 바로 숨어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은 말 그대로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출근길 전철 안에 있는 사람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문을 여는 순간 직장 동료들이 내 생일을 알고 축하 이벤트를 준비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일어날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 이것이 바로 없는 말인 것입니다. 없는 말은요, 사회나 학교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고 딱 한 곳, 가정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어느 한 여성이 버스를 타다가 운전기사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오다가 마스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한 일인데 버스를 좀 탈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운전기사가 당연히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필 저에게 마스크가 한 장 여분이 있어서 그 여성에게 건넸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바로 이런 것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말은 곧 섬김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요, 들리는 말, 보이는 말, 숨어있는 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없는 말로 구분이 되지만 뒤로 갈수록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리는 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없는 말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3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더 느끼는데 이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경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 처리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하되 얼굴 전체를 골고루 쳐다보며 여유 있게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며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본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화는 관심이거든요. 상대방의 이름과 특징 등을 기억해 두면 대화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으면 바로 내려놓고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핸드폰인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을 끄고 대화를 한다면 신뢰감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겠다는 제스처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들도 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첫째, 핫 버튼을 찾는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열심히 청소를 하던 아내가 TV를 보던 남편에게 여보 뭐해? 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간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좀 도와달라는 아내 속 내용도 모르고 왜? 야구 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있는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맞장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적절한 반응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맞장구는 풍물놀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은 물론 경계심도 누그러뜨리고 신이 나게 말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좋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말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2-3-1 화법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귀가 두 개니까 두 번 듣고, 두 손과 입을 합해서 3번 맞장구 치고, 마지막에 한 번 말을 하라는 겁니다.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면 상대방은 마음속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yes, but 화법을 적절히 활용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서 억지로 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면전에서 거절을 하지 않아서 당장은 좋을 줄은 몰라도 나중에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찜찜하게 수용하는 것보다는 유쾌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